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 나정주 박사 모시고 보면은 지금 코로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경제 코로나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제가 올스톱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 도표를 갖다가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 원장님 어디 요즘 유튜브 하는 거 잘 되세요? 예, 2,000명 좀 넘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 나정주 원장의 그 어떻게 보면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의 이 경제 읽어주기, 경제 보여주기는 그림으로 도표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현상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나정주 원장의 보면 나정주 TV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우리 한번 이번에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은 뭐 4.15 총선 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흔한 얘기로 골로 갈 뻔했다가 코로나 덕분에 대승을 거두었어요. 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 약속한, 과거식으로 얘기하면은 흰 고무신 흔들면서 자, 나 찍으면은 고무신 주고 비누 줄게 하는 거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와중에도 보면은 곳곳에서 지금 흔한 얘기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보면 경제 거의 올 스톱되는, 거의 뭐 스톱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우선 근로자 수입이 대폭 줄었죠. 예. 도표를 하나씩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예. 오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네네. 얼마만큼 우리가 일자리가 충격을 받았는지 네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요 그래프는 이제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네네. 임금 근로자 수 변화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에서 많이 보는 게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네. 취업자 수 변화가 네네. 전체적으로 4월 달에 네. 47만 명이 약 줄었다. 네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네네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네네. 내부적으로 네. 세부적으로 네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임금 근로자 수입니다. 임금 근로자, 월급 받는 사람들. 예, 월급 받는 사람들. 네네. 그건 이제 세 가지 종류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파란색이 이제 상용 근로자. 네.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임시 근로자. 네. 보라색이 이제 일용 근로자입니다. 임시 근로자는 흔히 얘기 비정규직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예,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상용 근로자는 이제 계약이 1년 이상이냐. 네네. 1년 이상. 네네. 그게 이제 상용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이제 전년 대서 같은 월 대비 취업자가 이제 계속 늘는데 줄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월달하고 4월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네. 3월달, 4월달을 보기 때문에 네. 두 개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좌측을 보시면 네. 상용 근로자는 네.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약 46만 명이 늘었는데 늘었네요. 예. 늘었고 네. 그러나 임시 근로자 빨간 네. 거 보면 네. 42만 명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가 이제 약 17만 명이 줄었고, 네네. 요게 이제 3월 달이고, 네. 4월 달을 보시면 충격이 더 큽니다. 예. 자, 임시 근로자가 약 59만 명이 줄었습니다. 전년 4월, 그러니까 2019년 예, 4월에 비해서 예. 2020년 4월은 예. 한 58만 8천 명이 줄은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용 근로자가 약 20만 명이 줄었고, 그렇네요. 상용 근로자는 약 40만 명 늘었습니다. 이게 원래 늘어야 되는 게 예.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네. 큰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네. 임시직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일용직. 예. 왜 임시직이 왜 타격을 많이 받죠? 이제 코로나19 보면은 이제 대부분 소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소비.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된 특히 이제 뭐 회사가 네네. 뭐 임시적으로 이렇게 만든 이런 그런 거를 이제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년 이상 계약하고 있는 흔한 이 정규직들이야 예. 크게 피해 볼 일이 없지만은 예.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뭐 일거리가 없으니까 예. 바로 잘라버리고, 또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쓰는 일용직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써버리고. 예, 그렇죠. 예. 저기 위축이 되니까 사업.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 이제 임금 근로자 수고. 예. 다음은 이제 그러면 비임금 근로자 수. 예. 요거는 이제 비임금이니까 자영업자입니다. 이게 자영업자군요. 예. 자영업자. 예. 그래서 자영업자 수 이제 변화를 보면은 예상대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고용원이 여기 빨간색이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밑에 이제 한두 명이라도 직원 둔 사람들. 그 다음에 파란색이 고용원이 없는 혼자 하는. 혼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무급 가족 종사자 예, 예. 보라색은 네, 이제 가족 부부끼리 예. 하거나 이런 거. 예. 보시면은 고용원 3월 달부터 보면 네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네. 약 19만 명이 줄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늘었습니다. 예, 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약 12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고용원이 있던 사람이 아이고 내가 이제 보면 이 직원 누구 못 쓰겠다서 내보내 혼자 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아, 그래 얘기구나. 예, 예.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고 내가 이제 보면 아니 내가 이제 김밥집 하는데 내가 저 뭐 김밥집 저 직원 3명 두고 하다가 도저히 못 하겠다. 3명 다 내보내고 야, 부부끼리 하자 네, 예. 하는 것이 이제 무급 가족 종사자고 네, 예. 아니면 아이고 나 혼자 해야겠다 하는 것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 거. 그렇습니다. 예. 참. 자, 이제 4월 달 보시면은 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약 18만 명이 줄고 음. 근데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이제 2만 2천 명이 줍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도 네네.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종업원을 데리고 있던 자영업자가 네. 그걸 못 견디고 이제 잘라버리고 자기 혼자 하게 혼자. 되는 예.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점점점 가난해진다는 얘기네. 간단하게 그렇-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내가 비록 김밥집을 하더라도 통닭집을 하더라도 직원 한두 명 데리고 했는데 예. 이제는 그것도 못 데리고 그렇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뭐다 하는 데서 가뜩이나 직격탄 맞은 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그렇습니다. 이젠 내 몸으로 뛰어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다. 아, 그렇죠.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소비 활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먹는 게 일단은 그래요.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숙박 음식업에 많은데 그렇죠. 음식업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네. 당연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깝깝합니다. 예. 다음을 보시면 네. 이제 그러면 이거 연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좀 이게 그림이 신통하다. 아, 예, 예. 어떻게 이게 니은자도 아니고 뭐 L자 꺾어 놓은 거 같네. 예. 이 보면 20대부터 15세부터 시작해서 예, 60대 이상. 59세까지는 다 떨어졌고 아, 그렇습니다. 60세 이상만 올랐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네. 지금 보시면은 예. 3월 달부터 보시면은 네네. 보라색이 이제 20대입니다. 야, 20대가 약 18만 명이 줄었고, 아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12만 명, 30대가 약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60대 이상, 네. 이상은 34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거 저거죠. 저 흔한 얘기 옛날 치료 사업이죠. 아, 정부에서 하는 치료 사업.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의실 불 끄고 저 풀 뽑고 예. 보면 저 다니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갖고 웅기중기 모여서 누구 저 감독하에 보면 풀 뽑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이제 정부 세금을 들여갖고 예. 단기 일자리. 단기 일자리들.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탱한 거죠. 코로나 예. 여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보시면 예. 이때 이제 40대가 이제 더 충격을 어이구 받습니다. 이제 사실 또 40대가 네. 이제 19만 명. 어이구. 그다음에 30대가 17만 명. 네네. 그다음에 이제 20대가 16만 명입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에서도 핵심은 네. 우리 산업의 허리인 20대, 30대, 40대는 코로나19로 이제 많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러나 60대 이상은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집에서 가장은 놀고 예. 좀 쉬어야 돼 할아버지는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돼버리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예. 참 큰일입니다. 예. 그래서 요 60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예. 세금으로 인해서 요거는 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 늘었다. 네. 예. 참 코로나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비록 단기 일자 이건 뭐 돈을 몇 푼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 주더라도 어쨌든 나와서 뭐 강의실 불 끄고 저 뭐야 풀 뽑고 뭐 휴지 줍고 하는 거 그 치료 사업입니다. 치료 사업으로 이렇게 보면은 60대만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산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어떤 산업에서 가장 이제 타격을 입었는지. 네네. 3월 달에 보시면 네. 그 가장 많이 내려간 게 이제 도소매업인데 이게 그러네요. 이제 약 도매미, 소매. 17만 명 예. 줄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빨간 게 이제 숙박 음식점업인데 11만 명. 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잊고 있었던 게 교육 서비스업이 학원이구나. 예, 마이너스 10만 명. 그렇네. 코로나 때문에 학원 네. 올스톱이니까. 예,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대부분 타격을 많이 입었죠. 네. 그 다음에 4월 달에 보면 네. 역시 이제 숙박 음식점업이 가장 많이 그렇- 21만 그렇네요. 명.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수업이요 13만 명. 이야, 이게 학원은 뭐 하나니 박살이 나는군요. 도소매업이 이제 약 12만 명. 예. 이렇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없어. 이 보라색이 농업, 임업, 어업은 좀 늘었네. 자, 이제 요게 또 재밌는 게 예, 예. 이 농업, 임업, 어업은 이 네. 코로나 전에도 네. 계속 늘은 추세였습니다만 아, 요거는 현 정부 들어서 네. 뭐 귀농도 있고 예. 희한하게 요거는 좀 계속 늘었습니다. 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근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파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늘었습니다.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요게 3월 달에는 이제 3만 1,000명,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얘도 약 한 8만 명, 3월 달에 8만 1,000명. 예, 8만 1,000명. 4월에 7만 7천 명. 예. 그래서 요게 뭐냐면 저기 코로나19 전에도 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갖고 고용 참사가 발생하니까 네. 정부에서 뭐 돌봄 서비스나 이런 걸 늘려갖고 하기 위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여기 업종입니다. 그거를 코로나19 전에도 계속 늘려왔습니다. 가장 많이 산업이 총 21개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현 정부 들어서 네. 가장 많이 전년 같은 월 대비 늘은 게 바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였어요. 이게 돌봄 서비스 등 세금으로 때려 먹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계속 했는데 코로나19 때도 역시 이거 지금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참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세금으로 다 해결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세금으로 한 데는 코로나19 때도 예. 늘어났다. 자, 그럼 이제는 직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어떤 직업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는지. 이거 재밌네요. 흥미롭네요. 예. 자, 보시면 3월 달부터 보면 좌측부터 네. 판매 종사자가 약 16만 명 그렇네요. 줄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문가. 네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8만 3천 명. 이게 새로운 또 사실입니다. 이 전문가도 줄었습니다. 그 왜 그랬죠? 그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주니까 네네. 이 인건비 많은 사람도 잘라버리는 거죠. 아까 앞서하고 똑같네. 그 보니까 농림업 숙련 종사자는 늘었네. 14만. 예, 이건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앞하고 또 연결되네. 예.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보시면, 네. 4월 달에 보시면은 빨간색 판매 종사자가 이제 13만 명이 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또 전문가가 11만 명이 줄고, 네. 또 하나 이게 이 노란색 서비스 종사자네. 서비스 종사자가 11만 명이 줍니다. 이 서비스 종사자는 이 네. 최저임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많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이 네. 이제 많이 타격을 입었죠. 그렇군요. 예.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강조할 거는 네. 단순 노무자는 3월 달에 3만 7천 명 늘었고, 네네. 4월 달에는 이제 2만 8천 명뿐이 안 줄었습니다. 그렇네요. 원래 단순 노무 종사자는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면 가장 많이 잘라내야 될 대상자들이. 그렇죠. 단순 농종.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세금으로 지탱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3월 달에는 좀 늘었고 4월 달에는 더 많이 줄어야 되는데 요분이 안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뭐 복잡하게 쭉 봤으니까 네네.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핵심 피해자. 네. 자, 임시 일용 근로자가 타격을 입었고, 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에 우리 허리인 20대에서 40대 취업자가 네. 타격을 입었고, 네.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면 이제 숙박 및 음식점업, 네.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이 이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별로 보면 이제 판매 종사자, 전문가, 서비스 종사자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코로나19로 인한 핵심 피해자. 여기 보니까 뭐 민주노총, 다음에 민주노총, 우리 이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노총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 전체 뭐 근로자 중에서 거의 한 11%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00만이 좀 넘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아무 피해 안 보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게 그렇다. 뭐 피해 볼 일이 없겠네. 그 사람들이 뭐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돈이 가고 지원이 되고 또 이런 일자리가 보존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 국민한테 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국민한테 원래는 뭐 당초 뭐 다 알려진 바입니다만은 처음에 먼저 기재부 같은 경우는 70%, 처음에 50% 얘기했는데 몸은 정치인들이 총선 앞두고 흔한 매표행위를 거죠.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를 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떤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했는데 섬에.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10명이 생존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3명은 이제 자기가 혼자 네. 이제 식사를 해결 못하고 예. 노약자고 네. 7명은 이제 사냥을 해서 이제 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난파된 그 네. 비행기를 찾다 보니까 식량이 하루씩에 나왔습니다. 네, 네. 10명이 하루 먹을 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눌 거예요 문제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 10명한테 다 주고 그냥 하루에 끝나냐? 근데 이게 구조되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나머지 7명은 자기 스스로 네. 저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 자생이 가능하니까. 네, 네. 그 나머지 3명한테 네. 그 사람들한테 몰아줘서 네. 많이 버틸 수 있도록 예. 4일 예, 예. 버티면은 네. 나중에 이제 구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똑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네, 네. 우리 자원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전 국민한테 확 뿌릴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네. 더 나눠서 더 길게끔 네, 네. 그게 주는 게 완샷이 아니고 전 국민이 주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맞아요. 그 사실 보면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또 뭐 정부 내에서 보면 좀 의식이 있는 관료들도 보면 아까 우리 나 박사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를 폈으나 네. 당장 한 표가 아쉬운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렇죠. 나중에 굶어 죽는 건 굶어 죽는 거고 일단 표되는 게 중요해서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뿌린 거죠. 예. 아이고. 그 여파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여파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예, 여파에 관련된 걸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통합 재정 수지 네네. 및 관리 재정 수지의 네. 변화입니다. 네네. 예, 그 보시면 요게 이제 통합 재정 수지는 네. 이제 정부가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 있습니다. 네. 세금 걷어갖고 네. 네네. 그다음에 나가는 총 지출이 있습니다. 있겠죠. 그걸 뺀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통합 재정 수지고 네네. 관리 재정 수지는 네. 여기서 네. 이제 그 4대 보험 있지 않습니까? 네네. 4대 보험은 이제 걷어들이는데 그걸 예. 빼야죠, 그것이. 예. 그거를 빼는데 이제 순 4대 보험이라 뭐냐면은 거기 혜택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실업급여를 준다거나.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줄 거 주고 네네. 남는 순 기금이 있거든요. 네네. 그 4대 보험에 해당되는 순 기금은 빼야 됩니다. 네네. 빼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냐 보는 게 바로 관리 재정 수지입니다. 아, 관리 재정 이게 중요하구나. 예, 관리.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정 적자 얘기할 때 요거 네. 얘기하는 겁니다. 아, 재정 적자. 예. 예. 재정 적자 얘기합니다. 예, 한번 보시죠. 예. 예. 보시면 빨간 게 이제 관리 재정 수지고 네네. 이제 파란 게 이제 통합 재정 수지입니다. 네네. 이제 점선이 이제 좌측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네네. 오른쪽이 이제 현 정부 시절인데 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네. 그게 2019년 요게 이제 요거는 그 연도에 네. 그 1분기면은 1월, 2월, 3월까지 예, 예. 다 총 누계입니다. 누계. 1, 2, 3 그러니까 석 달치 누계. 예. 2019년 1분기에 보면은 네. 관리 재정 수주가 마이너스 25조 원. 조 원 떨어졌고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돼 있는 2020년 1분기. 1분기에는 무려 55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1년 하게 되면 4, 5하면 대략 200조가 되겠네. 뭐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지만 예. 쉽게 그냥 심플 생각하면 예, 그렇네요. 한마디로 거적 쓰는 거네. 예. 이거 충격이 네. 이게 이대로 가면 심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네. 전에 박근혜 정부에는 네. 관리 재정 수지로 볼 때 23조 원, 네네. 뭐 25조 원, 요 정도, 네네. 그 정도가 이제 기본 저거였는데 네. 지금 55조 원입니다. 그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적자가 생기면 이제 국채를 메우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한계가 있겠죠. 그게. 그렇죠. 그게 한계가 되면 이제 뭐 공무원들 네네. 일단 좀 손을 좀 대야 되고 뭐 지금도 좀 아니 공무원 좀 늘린다면서. 그래도 일단 급하니까. 아니 예. 공무원들 요번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뭐 공무원들한테 100만 원 주고 뭐 200만 원 뺏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연가 보상비인데 네네. 휴가를 안 갔을 때 보상해 주는 거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게 금액이 큽니다. 몇백 된 사람도 있고 예. 월급에서 몇 프로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 회수를 해서 요번에 이제 국민들한테 그 재난지원금 돈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네, 그거를 네. 이제 안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다 휴가 가라. 휴가 가라. 이렇게 얘기가 돼요. 옛날에 연가 보상하던 거 예. 연가 보상 없다. 네. 일단 몸으로 떼어서 놀아라 그냥. 네, 예. 놀면 된다. 그리고 예. 돈 보상 안 해준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국방비에 이제 무기 사고 이런 네. 거 좀 줄이고 해서 일단 국민들한테 공중에도 확 뿌렸습니다. 뿌렸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 흔히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좌파 정부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을 택한 것 아니냐 하는 네. 의심을 하게 되는 게 우리 대충 이번에 4.15 총선 기준으로 유권자가 4천만입니다. 네, 예, 예. 근데 지금도 보면은 국가 정부의 그 이전 소득 등에 목을 매는 사람이 한 1,200만 된다고 그래요. 네, 예. 그 1,200만이 있어도 보면은 이 1,200만 입장에서는 정부가 나의 고용 주고 나의 저기 주님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2천만만 되면은 나라는 거덜이 나서 베네수엘라가 돼도 이 정권은 100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 베네수엘라로 가는 게 지금 마두로 정권, 차베스 정권 다 공히 예. 보면은 나라는 거덜이 나고 나라는 거지가 돼갖고 심지어는 세계에서 가장 예쁘다는 베네수엘라 여인들이 참 몇 달러의 돈에 말이지 참 매춘에 나서고 있는 이런 참혹한 형광이지만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층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예, 예. 다음에 그 기득권 세력화된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사회의 주류가 누구다? 노동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노동자는 이런 노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예.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들어있는 노동자, 즉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의 그 보호를 가장 강력하게 받는 게 은행, 예, 예. 언론사, 예, 예. 다음에 현대 뭐 자동차, 기아 자동차 이런 데입니다. 이제는 삼성도 손들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워지고 점점 베네수엘라로 가면 그 사람들은 더 단단한 기득권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탈락한 대략 한 15%더 잘 살게 되고 예. 하위 20-30%더 거적을 쓰게 되고 예, 예. 그게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에요. 공산주의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 우리 나 박사 중국이 13억 인구에 공산당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한 8천만 명 됩니다. 그건 엄격하게 선발해서 중국의 공산당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산당원 다 부자입니다. 그렇죠. 웃기지? 아니 공산당이 모두 평등하자고 했던 공산당 이 사람들이 13억 인구 중에 8천만은 미안하죠 우리나라 강남 사는 보다 더 잘 삽니다. 네, 예. 제가 작년에 어디 저 하얼빈 갔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상해가 이제 저 중국의 1등 도시인데 우리 서울이 암만 잘났다 그래도 상해를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대요. 그렇죠. 그 정도로 뭐 잘 사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뭐 나라 재정 적자는 점점점 저 빨간 불을 켜고 있는데 예, 예. 이제 돈은 계속 뿌릴 거고 예. 그러다 보면 그 보면 나라에서 주는 돈에 마약 중독자 마냥 중독된 사람은 2천만만 되면 나는 좌파 정권은 1000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요. 예. 자, 그러면 예.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할 게 네. 이 재정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재정 충격. 그러니까 예. 이제 빚을 내다 어느 순간 이제 흔한 얘기 디폴트가 되는군요. 네. 이제 뭐냐면 이제 요 고용의 경우에 보면 네네. 아까 제가 주목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60대 이상. 60대 이상. 그다음에 뭐 보건 및 사회복지 네네. 서비스. 일단 세금으로 떼우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이 재정 충격 취약자가 뭐냐면 네. 아까 보시면 그 2년 이하 상용 근로자 여기에도 바로 네. 그 세금 투여해갖고 1년 이상이면서 2년 이하 그런 게 묘한- 많거든요. 예, 있어요. 그 상용 근로자. 예. 그다음에 60대 이상 취업자. 네. 그다음에 이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예. 그다음에 단순 노무 종사자. 네. 이걸 세금으로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쭉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저런 재정 수지가 더 악화되면 네, 네. 이걸 못 해요. 못하죠. 못하면 지금 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많은 우리 허리들이 많이 저기 일자리 잃었는데 30대 40대 많이 잃었죠. 예. 이 상황에서 이 세금으로 받는 유지했던 이 사람들까지 일자리가 확 사라지면 네. 완전히 고용 대참사가 발생하면서 네. 아까 말씀하신 운 나쁘면 베네수엘라, 네. 운 좋으면 그리스로 갈 확률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게 걱정이 됩니다. 참 우리 저 나정주 박사 말씀 들으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근데 저는 참 예전 같으면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리스는 참 그 지중해 아름다운 나라고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미스 유니버스가 많이 나는 나라로 참 보면 가고 싶었는데 저는 그리스도 베네수엘라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나름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 모시고 나정주 박사 모시고 앞에 저는 이제 코로나 그
소득 주도 성장으로 그야말로 일가족이 집단으로 극단적 선택하는 그런 경우, 또 이번에는 그야말로 그동안 세금으로 이렇게 저렇게 메꿔왔으나 결국 지금 그 적자, 아까 통합 적자, 또 무슨 적자? 관리 재정. 관리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빨간불을 바짝거리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자칫 잘못하면 대형 고용 참사,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거적쓸 가능성이 있다 하는 충격적 얘기를 갖다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